고속도로가 왜 누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증거가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고속도로 사건으로 단 한 사람도 구속되지 않은 채 종결이 되었고 지금 2차 특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특검에서는 이 모든 정황들 그리고 증거들을 샅샅이 밝혀내고 처벌되기를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건너편 저기 언덕벽이 산 저기도 김건희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고속도로가 저쪽으로 점점 연결이 되면 저쪽 이쪽도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이미 지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참 우리 사람들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선산이 장면입니까? 그렇지만 창고, 비닐하우스, 뭐 칠면조, 흑염소를 키워놓으면서 저기가 선산과 조상면하고 거짓말하면서 개발이 안 된다고 뻥을 친 곳이죠. 근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창고도 있고 비닐하우스, 칠면조, 흑염소 개들 키우면서 언제든지 개발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오늘은 또 여기가 엄청난 산비탈이어서 개발이 불가능하다 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시멘트기까지 다 뚫어놓고 비탈도 굉장히 완만합니다. 얼마든지 여기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것이죠. 바로 옆에 남양평 IC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JCT, IC가 뚫리면 돈이 더 올라가겠지만 JCT, 조인트만 생겨도 바로 옆에가 남양평 IC가 있기 때문에 땅값이 엄청 오른다는 것은 정설이고 이미 이 일대의 땅값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준혁 의원님, 최현일 의원님, 박기승 의원님, 또 전진수 의원님 오셨고 임세현 소장님, 또 최영보 양평군 의원님, 여현정 양평군 의원님 오셔서 이제 기자회견 3시부터 해야 되는데 비가 갑자기 너무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아직은 시작은 못했고 이제 곧 정식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안녕TV 소리소리는 먼저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시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절하게 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처절하게 빗속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내란 특검이 다 밝혀내지 못한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비리죠.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현장까지 오셨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브리핑을 듣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서울서울 백원종 대표님이랑 우리 당시의 여주양평 최재관 위원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이 배석해서 여기서 이재명 대표님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을 당연히 규탄하고 양평군청에 최영보 여현정 군의원님 농성하고 있었는데 그 농성장 가서 정식 기자회견도 있었죠. 예. 일어났다 좀 봐보세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환 운영을 즉각 구속하라.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양평 주민께 석고되지 하라.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바람에 그동안 진직 공사에 착공했어야 될 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착공을 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원희룡이 착공을 하고 종점 변경한 것만 미약정해도 됐었는데 착공을 백지화한 거죠. 비리가 딱 걸려버리니까. 지금 이 순간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백지화하라고 이렇게 있다가 본인이 놀라잖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야 비리가 걸린 김에 백지화해버려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장면 2023년 7월 초인데요. 그 영원히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시키니까 그대로 있다가 원희룡 스스로 놀래가지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지금 이 순간으로 백지화하라고 하다가 백지화하겠습니다. 그 장면 다 영상에 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이 여기가 선산이고 조상면이니까 개발이 안 된다 거짓말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선산과 조상면과 산비탈도 아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자 이제 강득군이 오셨으니까 기자회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의 안녕TV 애청자 여러분 끝까지 많이 봐주시고 널리 좀 알려주십시오. 위원회에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득구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준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TF 위원을 맡고 계시는 박희승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TF의 전진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TF의 여연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안진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서재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세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일단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덕구 총괄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간단하게 듣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강국구입니다. 저희가 2년 반 전에 최재관 전 위원장님 그리고 여연정 위원님 포함해서 안진걸 수장님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들은 얘기는 여기가 선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왔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선산은 여기서부터 200m가 더 가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반드시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함께 해줬던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시 이곳에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대로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관을 물어야 될 대상들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여현정 양평군 의원님의 간단한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늦은 날씨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 이 현장은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이 모여있는 현장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6번 국도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2조 원에 달하는 비용으로 추진되던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점이 이곳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종점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원희룡 전 장관은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이 땅이 선산이어서 개발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이틀 전에 JTBC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양평 전원주택단지 개발 계획 PPT 자료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수변구역이고 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개발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개발 계획을 하고 개발이 이루어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공흥지구 개발로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고 그것의 연장선으로 이 고속도로 인근에 김건희 일가의 땅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일가의 땅, 바로 이곳 병산리 인근에 20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아니었으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종점이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특검에서 고속도로가 왜 누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증거가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고속도로 사건으로 단 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은 채 종결이 되었고 지금 2차 특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특검에서는 이 모든 정황들 그리고 증거들을 샅샅이 밝혀내고 처벌되기를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차 특검 특위위원님들 모두가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평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아이씨가 포함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또 함께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부연 설명을 안진걸 위원님께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의원님도 또 계시니까요. 그다음에 기자님들 처음 오신 분도 있을 테니까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우리 김건희 윤석열 일가의 양평 왕국입니다. 여기 이쪽이 지금 우리가 있는 병산인데 저 밑으로 가면 교평리에도 땅이 있고요. 건너편에 이제 공기구 개발부담은 20억. 특검이 나중에 기소한 거 보니까 사실은 22억을 영원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18억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22억을 영원으로 만든 곳이고 건너편 배관위에 요즘에 대통령이 제일 분노했던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안 짓고 투기만 목적으로 또 1000평이 넘게 있는 일이 확인돼서 이 네 군데는 건너편 저기 언덕벽이 산 저기도 김건희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고속도로가 저쪽으로 점점 연결이 되면 저쪽 이쪽도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이미 지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IC가 아니라 JCT니까 집값이 덜 오를 거라는 이야기했는데 IC 부근이면 더 오르는 건 맞지만 정션이어도 충분히 오른다. 왜냐면 IC가 바로 옆에 오시면 알기는 남양파 IC가 여기서 2-3km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가가 오른다는 건 감정평가사님들의 공통 의견이고요. 아까 우리 강득권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실에 실제 여기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이랑 둘러보고 원희룡이가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백지하면서 야, 이 땅이 선산이고 조상면들 개발합니까? 제가 말도 아니고 우리 기자님들 의원님들 보십시오. 바로 뒤가 저 뒤에 창고 보이시죠? 건너가면 비닐하우스 있고 밭 있고 흑염소 띄워놓고 있고 칠면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개조심도 써놨는데 기자님들 아무리 부르자식여도 어느 자식들이 선산하고 조상묘를 저렇게 해놓습니까? 여기는 개발을 하려고 이미 저렇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산이었는데 지금 착보용으로 해놨고요. 그러면 진짜 선산 어디 있느냐? 서울에서 우리 백은정 대표님이랑 임세훈소랑 저희가 2023년 여름에 실제 이 일대를 여현정 구례만 뒤졌더니 땅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김건희가 저 뒷산에 몇백 평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300m 거리 우리 강북구에는 숲을 막 헤쳐봤더니 엄청나게 풍수질이 좋게 해놨어요. 배산이 식탁에. 거기에 딱 이미 개발하려고 김건희 씨의 이제 아버님 고인이 되신 김땡땡 선생님 묘가 거기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쪽은 엄청난 개발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고 선산은 실제로 몇백 미터로 후진시켜 놨습니다. 풍수질까지 해놨어요. 그 무속에 심사한 사람들까지. 그래서 여기 이 현장 자체가 원희룡이 산비탈이니까 개발 못한다. 보시면 알겠지만 완만합니다. 개발하기 충분하다는 게 거기서 전문가들의 시각이고요. 선산이고 조상들한 것도 완전히 거짓말이다. 따로 있다 쓴다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왔다. 그리고 JCT를 바로 옆에 연결해서 엄청난 사업을 하려고 했던 PPT 파일까지 확인이 되었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구속 원벌전이만 남았고 우리 민주당 특위의원님들 빗속에서 이렇게 애써주시니 저희 시민사단체도 더욱더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양평 동지들과 함께 발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대응수사위원회 기자회견문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한 국정농단에 주여 원희룡과 김성규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국민의힘은 사업 지원 관련해서 국민들께 속보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본격적인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감초 사업 원안과 수정안은 물론 모든 합리적 대안을 검토 범위에 넣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일가를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노선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받기 위해 사업을 복지화한 지 2년 8개월 만에 실시된 정상화 조치입니다. 하지만 사업 재추진이라는 반가운 소식 앞에 과거 사태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장본인들이 다시금 조개를 들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성교 의원, 전진선 양평 군수를 비롯한 국민의힘 측 인사들은 이번 사업 재개를 두고 치적 세탁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 중단의 책임을 현 정부와 민주당에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간혹사후 시작과 끝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순항하던 노선이 돌연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종점이 변경된 것입니다. 변경된 종점 인근에는 대통령 일가의 토지 29필지, 축구장 5개 면적에 달하는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해당 노선 변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느닷없는 백지화 선언으로 모든 책임을 해체하고 국민의힘은 합리적 의혹 제기에 대해 날파리 선동이라 몰아붙이며 여론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JTBC 새로운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김씨 오빠 김준우 씨가 작성한 양평 전원주택 사업 계획서에는 4,800평 규모 땅을 팔아 48억 수익을 남긴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왜 이토록 치밀하게 개발 계획을 추진했는지 특검 수사에서 더 상세하고 엄격하게 밝혀야 할 이유입니다. 사업을 멈춰 세우고 양평 주민의 영혼을 짓밟은 당사자들이 누구입니까? 현재 원희룡 전 장관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출국 준비 상태로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으며 김성교 의원 또한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반성은커녕 현 정부 탓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해놓고 정치쇼를 한다며 적반하장식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가리기 위한 허망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노선 특혜 의혹으로 사업 자체가 정치적 행정적으로 고사위기에 처해 불용이 반복되던 상황에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을 두고 사업 방해라고 우기는 것은 후안무치한 망발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특검 수사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이미 김건희 특검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국정농단 정황이 파악됐고 현재 2차 종합특검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철저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종점 변경의 시점, 배후 세력, 그리고 공모와 가담의 실체가 특검을 통해 낱낱이 규명될 것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방패막이나 특정 일가의 집가 상승을 위한 우회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멈춰 세운 고속도로를 이재명 정부가 9개월 만에 다시 움직이게 한 것, 이것이 사태의 본질이자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특검을 통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둘째, 양평 주민의 오랜 염원인 양서면 동점 원안 및 강화 IC 설치 등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한 건설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끝으로 2차 특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원희룡 장관, 김성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십시오. 이를 통해 한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속고 대제하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임을 명심하십시오. 유권자들의 시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가오는 6.3 선거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지역 여론을 왜곡한 대가로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2026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등 특별위원회 일동. 기자회견은 낭독 끝났고요. 혹시 기자님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잡히는 동안 뒤에 차만 한번 보내고 소리 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상과 조상묘가 아니라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차만 보내겠습니다. 차가 다녀요. 자, 다시. 기자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잘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향후 일정이요. 수사를 하고 계신지요? 향후 일정이 특히 어떤지. 향후 계획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특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을 밝혀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실체적 진술을 통해서 인수위 때 단추를 누르게 한 세력 그리고 그 배경 이런 사람들이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양평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분도 책임을 지고 양평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도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는 원한대로 하는 건가요? 현재 입장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성교 의원이 어저께 발표한 거에 의하면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압력 조사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경찰이 싸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 부분은 경찰청에다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정하라고 원하는데 원전에서 다 열어서 재건화시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원안을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최종적인 입장. 그러면 양평 국민 어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향후에 어떤 노선이든 이렇게 결정하실 근거에 대한 양평 국민의 의견을 연정이 대답하실 겁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IC에 대한 요구 내지는 또 보다 합리적인 안에 대한 그런 검토들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목적 자체가 북경북도 전체 해소와 강원도로 가는 차량의 분산 이것에 있었다라는 것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노선 거기에 주민 의견이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요.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에 현장 한번 가서 보는 걸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현장하고 조상묘라는 고승화를. 엔진아 일로 와봐.
듣고 있었는데 어쩌다 아니 근데 여기까지가 다예요. 아니 저기까지 위에까지. 너무 멀고 300m 스프레치. 여기가 석탄하고 조상면 우겼는데 거짓말이라는 걸 따오니 보시면 알죠. 보시면 창고, 비닐하우스, 밭, 칠면조. 칠면조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안 보이네요. 칠면조 흑염소까지. 그러니까 원희룡이는 아버지도 아는 거야. 아버지도 않고 선산이고 조상면대 무슨 여기서 그걸 덮으려고 이제 네. 거짓말 한 거죠. 거짓말.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그냥 딱 보면 나중에 개발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원래 비닐하우스까지 있었는데 지금 철거됐는데. 여기 서서 좀 설명해 주시는 거 좀 해주시죠. 여기 좀 여기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서서 설명해 주세요. 아, 여기는 창고 부지고요. 여기 김충식 있잖아요. 김건희의 네. 필수관계. 예. 김충식 씨가 이 창고를 관리한 관리인으로 여기에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요. 얼마 전에 이 창고 안에서 도자기나 뭐 그림 그리고 김충식 수첩도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 종점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고요. 여기에 17필지의 최은순 김건희 일가의 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가 뭐 선산이다, 개발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원희룡 전 장관과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지만 여기는 2000년대 초부터 그 등록 전환을 통해서 개발 없이 도로와 창고 용지 그리고 대지로 지목이 이미 변경되어서 맞습니다. 임야가 지목 변경되어서 개발 준비가 된 땅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것처럼 여기 그 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도로 건너에 약 4,80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그곳을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PPT를 작성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2016년부터 20년까지 PPT가 작성됐다고 하는데 PPT 작성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비타당성,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이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예비타당성 통과가 발표되기 전이고 그 예비타당성 노선은 예타 노선은 양서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을 개발하면서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종점이 변경될 것을 알고 계획했고 예상했었다 라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돼서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땅 또한 그 한강, 남한강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수변구역이고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개발하기 어렵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개발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얘기고 인근에 있는 공흥지구 개발을 통해서 부동산 이익을 남겼고 그 연장선상에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러니까 네. 이게 들통이 나니까 네. 이게 선산인데 네. 왜 개발하려고 네. 하냐 할 수 없는 거죠. 개발할 수 거짓말을 한 없는 거죠. 거다. 네. 그래서 날파리 선동이다 맞습니다. 개발하는 의혹은 그렇게 두 얘기하는 가지 거죠. 이야기를 했죠. 선산이고 조상면대 개발합니까? 네. 가보십시오. 산비탈입니다. 개발 못합니다. 근데 본인은 아버지도 아는 거죠. 김건희가 시킨 대로 한 거죠. 맞습니다. 심지어 거기 우크라이나 때까지 가서 김건희가 무슨 이야기 하니까 거기가 선산이고 조상면대 무슨 개발하냐라고 여사가 이야기했단 말까지 하는데 우리 지사님들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선산이고 조상면입니까? 개발하고 다 준비하는 거. 조상면 어디 있냐면요. 저 뒤에 3m 뒤쪽에. 그래서 오늘은 거짓말이 오늘 확인되는 역사적 현장에 있는 곳에서 예, 그렇죠. 예, 예.
기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 오는 기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회견 할 때가 제일 많이 왔네. 원희룡이 얘기했던 선산 묘지 장소가 컨테이너 건물이 있습니다. 양평군 경산리 1000-2번지입니다. 기자회견 시작할 때는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카메라를 못 켜고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호재가 됐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원래 부산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된다고 하면 여기 호재가 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정이 변경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간 걸면 어떻게 잠깐만. 의원님, 최영보. 저희 우리 임세현장 우리는 그래도. 의원장님, 그래도 우리 최영보 의원님 부려 또 나오는 사진 한 번은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한번 실어주고 가시죠. 예, 우리 저희 김진혁 의원님, 최윤 의원님. 네, 되시는 분들. 우리 후보님들도 민주당 후보님들 오셨으니까 거기 힘을 한번 실어주시죠. 자, 가셨어. 다른 분들 어쩔 수 없고. 자, 우리 김현호 양평군수 예비후보님, 최영보 양평군 의원 예비후보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민주당 후보들,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 전국에서 화이팅! 화이팅! 안진걸 화이팅! 강득근 화이팅! 방송 꺼요? 아, 이제 방송 자 마무리. 몇 년 만에 오셨어요? 한 2년 만에 왔나? 강대표 여러분 우리 선산 찾아갈 때도 왔었고 기자회견 할 때도 왔었고 강 대표님 때도 오셨고 그쵸 2023년 4년에 이게 지금 바뀐 점이 뭐냐면 그 전에 길없음 개조심을 간판으로 여기다 막아놨는데 저 돌에다 써놨어요. 지금. 돌에다가. 저게 예전에는 길없음 개조심을 이 앞에다가 해서 막아놨는데 지금 돌에다가 써요. 많이 막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 내려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돼 끌어야 돼 장비. 자 오늘 우리 그러면 서울의 소리 안진걸 TV 정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 우리 민당 강덕구, 최현일, 전진수, 박희승, 김진호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임세현 소장님, 서재현 의원님, 또 저, 그다음에 또 우리 여현정 의원님, 그다음에 최영복 군의원님 고생하셨는데 여러분들 특히 최영복 군의원님하고 김현호 예비군수 양평군수 예비후보님도 오늘 고생했잖아요.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생방송에서 마치고 저희는 또 안진걸TV 5시부터 방송 있습니다. 서울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세현 식당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임세현 식당TV 서울서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갑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